네, 저희가 금호산업의 매각 작업에 대해서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 금호산업의 매각 의향을 밝힌 업체들 혹은 주체들에 대해서 예비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니까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금호산업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신세계그룹이 이 매각 의향을 밝혔을 때였어요. 네, 그랬죠. 밝혔을 때였었는데 네. 그 이후에 포기가 된 상황을 저희가 또 들어봤었고. 자,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매각 의향을 밝힌 업체들 그리고 주체들에 대해서 예비 실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인수 후보들에 대해서 예비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난 2일 금호산업에 대해서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들이죠. 5개 기업을 모두 입찰 적격자로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반건설이 있고요. 네. 나머지 4곳은 사모펀드입니다. 호반건설이 유일한 전략적 투자자고 4곳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5주 동안 네. 실사를 진행한 뒤에 정말로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 본입찰에 나서겠죠. 이후에 인수 후보에 대해서 본입찰에 나서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금호산업이 누구의 품에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금호산업의 주가도 좀 향방이 엇갈리게 될 것도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사모펀드에 만약에 네. 인수가 됐을 때에는 금호산업의 미래도 밝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호산업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가 될 것인지 네. 그거를 추정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 다른 M&A 어떤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이 기업이 가장 유력하다. 이번 사모펀드가 그렇죠. 가장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번엔 좀 안 그런가 봐요. 네, 이쯤 되면 원래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초 금호산업은 올해 M&A 시장의 최대호로 주목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신세계, 애경, 롯데 이런 막대한 자금력과 경영 능력을 가진 대기업이 참여할 걸로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참여한 사모펀드 4곳 그리고 호반건설의 자금력이나 경영 능력은 이른바 도찐개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요즘에 네, 개그 프로그램에도 그렇죠. 나오죠. 네. 도찐, 개찐 네. 하면서요. 네. 이게 표준어로 하면 독인 개gin이 네. 맞다고 하는데 M&A 업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 다 사실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경영 능력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먼저 호반건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호반건설은 현금이 많다 이렇게 잘 알려져 그쵸. 있는데 유명하죠. 1조 원까지는 좀 없습니다. 1조 원의 벽은 네. 좀 높았던 걸까요? 금호산업을 네. 인수하기 위해서는 약 1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금호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알짜 계열사를 맞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 인수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거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현금은 4,400억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현금과 현금성 자산, 장단기 금융상품, 관계사 대여금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쳐도 4천억 원대 수준이라는 거죠. 네, 호반건설은 그래서 1조 원의 자금을 채우기 위해서 중견기업 3곳과 지금 컨소시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면은 그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훨씬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1조 원이 넘는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냐면 호반건설이 이제까지 큰 M&A에 나서기는 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큰 베팅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호반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A사와 B사와 같이 한다고 하면 결국에 수익률을 떼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수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해왔던 호반건설이 그렇게 컨소시엄을 여러 기업과 하면서 까지 본입찰을 마무리할 것이냐 이거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호반건설도 무차입 경영을 하는 그런 네, 기업이군요.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그렇죠. 끝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것이 좀 반영이 된 것일까요? 최근 이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의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금호산업에 대한
그 보유 주식을 계속 늘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보유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면서요. 무슨 네. 내용입니까, 이게? 네, 호반건설은 지난달 25일, 네. 2월 25일에 금호산업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팔았습니다. 전량이요? 네, 호반건설은 한때 보유 지분이 6.16%까지 갔다가 1월에 조금 팔아서 4.95%를 들고 있는데 이조차 털어버린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호반건설 측은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앞으로 금호산업의 주식이 최대 6만 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네. 사실 지금 주가를 보면 오를 만큼 어느 정도 좀 올랐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호반건설은 이미 주가 차익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느니 적당한 시점에 잘 팔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호반건설이 중도 포기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본입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M&A 과정에서 주식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 지금 실사 진행 중인데 나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시세 조종이라든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조사를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의식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매각 작업에서 완주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씩은 점쳐지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호반건설은 그렇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 그 매각 의향을 밝힌 사모펀드들은 어떨까요? 지금 5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을 포함해서 사모펀드 4개 정도가 매각 의향을 밝혔는데, 네. 자, 이분들, 이 매각 주체라고 해야 될까요? 사모펀드들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아요. 뭐 MBK 정도는 들어봤는데 네. IMM도 처음 들어봤고요. 자베즈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 사모펀드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들 사모펀드 중에 다 낯설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MBK와 IMMP, 자베즈 파트너스, 그리고 IBK 펀드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요. M&A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 4개 사모펀드 가운데 실제 금호산업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곳은 MBK와 IMM 정도라는 게 업계의 주요 시각이라고 합니다. 네. MBK는 이조 앵커도 들어봤다고 했는데 네. 가장 큰 규모죠.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모펀드로 최근에 집중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는 1조 4천억 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네. MBK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막내 사위인 김병주 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네. 국내외에서 굵직한 M&A에 나선 경험이 많습니다. IMMP는 최근에 GS 파르나스 호텔 매각에도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네. 물론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네. 인수를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IMMP 역시 국내에서 M&A에 나선 사례가 많습니다. 자베즈 파트너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이 부분이 네. 제일 궁금했어요. 자베즈 파트너스가 네. 과연 어떤 사모펀드인가? 네, 자베즈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자베즈 파트너스는 워낙 돈이 없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모펀드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M&A에 나서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에 불과한데요. MG손해보험이라고 있는데 자베즈 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100% 대주주인데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투자한 자금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베즈 파트너스 네. 뭔가 자린고비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BK 펀드도 있잖아요. 사실 IBK 펀드는 최근에 좀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어제였나요? 금호고속에 대한 그렇죠. 인수에도 IBK 파트너스가 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어제 네. 금호고속 이슈가 있었는데요. IBK 펀드는 사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서 금호고속을 빨리 팔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금호산업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산업은행이 이번 매각에서 가격 외에도 뭐 인수 후보자의 어떤 경영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운영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는데, 자, 그 M&A에서 재무적 투자자인 네. 사모펀드가 딱히 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만은 없다면서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에는 산업은행이 M&A에서는 보통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이 중요한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굵직한 기업이 있는 만큼 네. 인수 후보자의 경영 의지, 능력 등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모펀드는 보통 바이아웃 펀드잖아요.
바이아웃 펀드라는 것은 그 물건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들어온 다음에 경영권을 높여서 팔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모펀드는 보통 바이아웃 펀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산업은행이 경영 능력과 의지를 본다고 했기에 전략적 투자자인 SI물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금력을 보유한 사모펀드, 예를 들면 MBK나 IMM, PE와 같은 사모펀드가 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을 만나는 것, 이렇게 되면 이번 M&A가 후보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하게 나온 것 없고요. 우선 가장 유력한 그 자금력을 갖고 있는 곳이 MBK와 IMM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모펀드가 인수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다. 이 정도 점쳐지고 있을 뿐이지 뚜렷하게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이 금호산업의 매각은 정말 시장의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또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